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계약서 작성 전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꼭 집 내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님을 모시고 집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고 해서 통상 한 번 내지 두 번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은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이제 계약을 하는데요. 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집을 봐야 됩니다. 매도인이든 매수인, 그리고 매매일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일 때는 임대인, 임차인 두 분을 다 모시고 집 내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가면은 이제 1층 현관문이 있죠. 요즘은 이제 통상 필로티 구조고 1층에 주차장들이 있죠. 구빌라들은 안 그렇지만요. 그러면 이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은 통상 이제 화상폰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화상폰이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 여기서의 작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의 호수하고 잘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상도 잘 나오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에 가면은 세대에 있는 이제 통상 번호키들이 있잖아요. 그 번호키를 가지고 갈지 안 갈지, 그리고 그 번호키 그 뚜껑, 그게 좀 오래되면은 이제 그 위아래로 내리는 뚜껑이 이제 분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번호키 뚜껑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또는 이제 뚜껑이 이제 분리는 안 되는지, 작동은 잘 되는지, 그리고 그걸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신발장이잖아요. 신발장. 그 다음에 중문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거실이죠. 거실에 보면은 거실에는 이제 소파하고 이제 텔레비전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텔레비전을 벽에다가 거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벽에 거치 안 하고 그냥 이제 텔레비전 밑에 다에 놓고 위에 텔레비전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임대차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벽걸이를 어떻게 설치할지, 만약에 벽에다 설치한다면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물어보는 겁니다. 구멍을 뚫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벽걸이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뜯어갈 거잖아요. 뜯어가고 그 밑에 뭐 이제 선반 비슷한 게 있다던가 그러면은 그것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그런 것을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에어컨이 스탠드 에어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방에 보면은 벽걸이 에어컨도 있고, 그래서 통상 에어컨이 1+1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통상 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고 안방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에어컨을 놔두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갈 집이 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요즘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이제 분리해서 가지고 가려면은 그것도 이제 철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놔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다른 임차인께
저렴하게 매매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어컨을 가지고 갈지, 아니면은 이제 놔두고 갈지, 매매를 하고 갈지,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에 보면은 이제 거실 창문이 있고 블라인드가 있잖아요. 요즘 블라인드 설치할 때 그 창문 규격에 맞게끔 통상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해봐야 다른 데 가서 그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라인더도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블라인더를 가지고 갈지 안 갈지, 그거를 미리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욕실, 공동 욕실에 가면은 그 이제 형광등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부 안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임대인 보고 다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양변기 물은 잘 내려가는지,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 샤워 수도꼭지, 그리고 이제 샤워에 물은 잘 나오는지, 샤워기요. 그리고 이제 이 샤워줄이 오래되면 이제 노후화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터져가서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미리 이제 교체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공동 욕실은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공동 욕실에 그 환풍기 있죠. 돌아가는 환풍기. 이 환풍기가 작동은 잘 되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은 이제 환풍기에 먼지가 쌓여서 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노후되고 화재 염려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교체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공동 욕실은 그렇고요.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즘은 이제 방 3개, 욕실 2개로 해서 부부 욕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부부 욕실에도 형광등이 잘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양변기에 물은 잘 내려가는지, 샤워기 상태는 어떤지, 그런 걸 다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방의 커튼은 가지고 갈지 안 갈지, 그 다음에 이제 붙박이장, 요즘 붙박이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붙박이 장롱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롱 뒤에 이제 이격을 해야 되는데, 통상 이제 이격을 안 하고 꽉 붙여놓으면은 장롱을 뺐을 때 그 뒤에 이제 곰팡이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곰팡이가 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 해준다는 조건,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로 현상. 이 겨울에 이제 내부는 따뜻하고 외부는 춥고 그러니까는 이 환풍을 잘 안 시키면은 결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결로 현상이 이제 보이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이제 미리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결로 현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벽지를 벗겨내고, 그 다음에 화학약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말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단열 벽지를 하고, 단열 벽지를 해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단열 벽지가 한쪽 면은 이제 벽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써도 이제 벽지 역할을 하는 거죠. 단열도 되고 벽지도 되고, 그래서 단열 벽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임대인이 해줄지 임차인이 할지, 그런 거를 이제 서로 거기서 협의가 돼야 되겠죠. 이제 안방은 그렇고요. 주방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방에 그 물은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 싱크대 문은 다 작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싱크대 그 문의 수평은 맞는지. 가끔 가면 이렇게 수평이 안 맞고 문이 이렇게 수평이 안 맞고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드 부분이 이제 오래되면은 그 작동을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지, 요 후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매 시 가끔 이제 그거를 체크를 안 해가지고 매수인분이 이제
매수인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후두 부분, 작동 여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그 고장 난 것을 감안을 해서 매매가에서 그 금액만큼 뺀다던가, 예,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전기, 예, 가스레인지도 하지만은 인덕션, 예, 전기 레인지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 레인지 작동 방법을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께 알려줘야 되겠죠. 작동 방법. 그리고 그게 3구짜리다. 그러면 그 3구가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주방에서는 이제 그 정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싱크대 부분, 싱크대 하단 부분에 이렇게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 문을 열고 물을 틀어가지고 싱크대 하단 부분에 그 배수구 부분에 이음새 부분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예, 그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코니 부분에 가면은 이제 세탁물 건조대가 있잖아요. 그 세탁물 건조대, 예, 그 줄이 이제 오래되면은 삭아가지고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작동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고장이 났다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줄지, 그거를 다 협의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기 놓을 장소, 그 다음에 세탁기 들어갈 크기, 예,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작은 방에 이제 유리 부분 깨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방충망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 다음에 문 손잡이, 그게 이제 고장이 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형광등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예, 그런 걸 이제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분이다 또는 매수인분이다 그러면은 또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그때 이제 줄자, 요거는 이제 임차인분이나 매수인분이 이제 준비할 수도 있고요. 이제 공인중개사가 준비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때 가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그 치수를 재러 올 필요 없이 바로 그때 잽니다. 그래서 이제 치수를 재서 본인이 가지고 올 가구가 이제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될 건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흰 종이하고 줄자하고 펜을 준비해 가지고 그걸 치수를 다 잽니다. 예, 계약하기 전에 미리 치수를 다 재면 훨씬 좋겠죠. 네, 치수를 딱 잽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사항,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못 박는 거에 이제 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못은 이제 몇 개 정도 박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애완동물을 키우게 할지 안 할지,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조율을 다 합니다. 다 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 사무실 와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토의했던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특약사항란에 다 적습니다. 다 적어가지고 이제 절충안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절충안이 특약사항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이러고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요거를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체크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러한 이제 특약사항들이 이제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잔금 처리하고 매수인이 매매면은 이제 매매 잔금 치르겠죠. 임대차면은 전세든 월세든 잔금을 치르고 임차인이 이제 입주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입주를 하고 나서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자 부분이 발생이 이제 되면은 그때 이제 뭘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잔금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요구 사항을 하게 되면은 임대인 또 매도인이 이제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금 치르기 전에,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미리 체크할 거는 다 체크하고 협의할 거는 다 협의하고, 그
그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에 들어가고 그런 협의 사항들이 특약사항에 다 들어가고 그러고 나중에 잔금 치르고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 일이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일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에 다시 한번 집 내부를 꼼꼼히 체크를 하고 그 체크한 부분에서 뭐 문제점이 있다면은 미리 다 협의를 해서 그 협의된 내용이 특약사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예. 그러면은 원만하게 일이 진행이 잘 됩니다. 예, 오늘은 계약서 작성 전에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